국회의원 선거가 5달도 채 안 남았는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선거 때 편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효성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래영 기자, 벌써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019년 4월이었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 3당은 소수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 역시 똑같이 만들면서 이 선거제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서 다당제로 가자는 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의석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1대 총선에서 47개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는데요. 두 당 모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돼서 이 양당 체제만 더 공고해졌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조국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언급한 전국 비례신당처럼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신당이 난립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막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탄희 의원 아닙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2년 안에 합당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내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100억 원, 국민의힘은 90억 원가량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또 비례 후보를 안 낸 정당도 비례 투표 용지에 당명을 넣자는 안과 지역구 후보 수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요.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다수당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강제 조항을 둬서 위성정당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성정당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방지법 역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인 선거법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어쨌든 비례대표 부분에서 이제 추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굴릴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결국 비례대표 문제는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또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 의석수를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2중 3중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난 거죠.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위성정당과 합당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비례대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비판이 많았으니까 뭔가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아직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